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필연적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희소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말, 생각들이 만들어낸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1번, 2번, 3번, 4번 조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받으실지. 일단 일복과 금전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여왕님 카드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그 리더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완드 여왕님이나 이 펜타클 여왕님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 모성애가 굉장히 좀 강한 측면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솔선수범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를 조금 보여주시는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승진을 하게 되신다 하더라도 내가 좀 잘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리게 되는 거고요. 일과 금전운이 같이 균형, 에너지를 조금 잘 맞추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금전적인 소득,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어떤 소식이 들어오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승진수가 좀 제일 가장 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여러분들이 좀 취직을 하게 되신다라고 해요. 다만 일복은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서 좀 바쁘다던가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전운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보기 좋아요. 좀 금전운이 크게 열려있다 라고 좀 보여서 실제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 얻게 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일반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사의 속성이 조금 더 가깝고요. 현금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만지게 되는 일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좀 기획을 하고 있다던가 내가 가게 오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 여러분들의 사업이 안정화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요. 오픈하시는 분들은 뭐 오픈빨 좀 받아가지고 사람들도 붐비고 금전운도 좋은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오픈빨이 있는 기간 동안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동네에서 한순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면으로 굉장히 잘 들어왔다라고 보여요. 여러분들의 일복이라던가 금전복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주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명의를 써서 하시는 일들이 좋기 때문에 집의 거래 매매 계약이라던가 부동산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은 본인 명의를 좀 추진해 보신다라고 하면 좀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희소식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금전적으로 뭘 좀 해놓으신 게 있나요? 본인들이 뭐 투자를 좀 해놨다던가 내가 뭔가 계획을 해놓은 게 있다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뭐 실행을 좀 하셨던 분들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전 투자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지금 원인이 되는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라던가 부동산 거래라던가 뭔가 본인의 어떤 재능을 쓴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조합으로 나타나가지고 일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좀 담고 있는 두 장의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조합이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재능은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 쓰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플랫폼의 작가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나의 글을 좀 출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디 의뢰해가지고 나의 콘텐츠를 노출시키는데 해당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내 컨텐츠를 출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사무실을 만드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좀 하신 거죠. 내가 내 거를 하는 게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카드 조합을 딱 봤을 때는 저는 그 싸이님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예시를 들자라고 하면 원래는 작곡가가 꿈이셨다고, 그래서 작곡을 막 해가지고 곡을 이제 주고 가수들 찾아다니고 이게 곡 영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의 어떤 욕심이나 목표보다는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부르자라고 해서 데뷔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노래를 싸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불렀을 때가 언뜻 잘 생각이 안 돼요. 정말 본인의 개성에 정말 맞는 거죠. 그래서 곡도 본인이 쓰고 본인이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무대도 본인이 꾸려가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들입니다. 내가 내 일을 좀 찾게 된다. 내가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업을 위해서 금전적인 투자도 해왔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받게 되는 어떤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좀 전향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실제로 뭔가 사업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리딩을 올리는 시점이 지금 9월이다 보니까 9, 10, 11 이 3개월간의 값을 보는 거예요. 이때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도 좀 하반기에 있으시기도 하고, 좀 가게 같은 거 오픈할 때 시즌 맞춰서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뭐 쇼핑몰을 개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제가 볼 때는 본인 업무, 본인 일,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하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벌리게 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소식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일 안 벌리시면 후회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정말 안 해서 후회했던 거, 아니면 또 실패해서 후회했던 거, 이런 거 있죠. 그거 좀 만회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금전적인 소득을 얻어가는 것은요, 그냥 물질적인 게 생겼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기쁘다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진짜 고생했고 힘들었고 그때는 도전을 안 하고 미루거나 겁을 내서 안 했던 것들이 후회가 돼서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치유하게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번 소식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갖게 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좀 단순한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럴 바에야 내가 하지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을 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싸이님, 그분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래도 내가 무슨 가수야, 작곡가나 할래 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삶의 후회와 아무리 잘 나가는 작곡가가 됐었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흠뻑쇼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 후회 없이, 매 순간에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 희소식이 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결정 한번 해보시고, 후회 없이 노력을 해보시고, 정말 몸을 던져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게, 정말 이건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도 딱딱 맞아 들어가고 금전운도 다 붙어주고 뭐 이러면 더할 나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회적인 성공,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쥐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막막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 이러한 그 감정적인 부분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약간 머릿속을 꽃밭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카드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비슷한 뉘앙스를 좀 담고 있어요. 슬픔이라던가 내가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하지만 어떤 던져주는 메시지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불안감, 불편함, 내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독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대담한 투자라던가 내 인생의 뭐 잡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사업을 벌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쉬운 결정은 아니죠. 당연히 동반되는 불안감, 어떠한 나의 슬픔,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과거의 망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의미하는 바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좀 잘 사용하는 바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어요. 과거의 여러분들을 전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은 다르고 내가 사는 시간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희소식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실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어떤 나의 패배감이나 열패감, 나의 후회 같은 것들을 극복해내는 히스토리를 하나 쓰시나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줄줄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의 나를 독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진짜 이렇게 피땀 눈물을 흘렸구나. 약간 이런 느낌? 과거의 나의 실패들은 다 오늘을 위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던가 기쁨이나 소회 같은 것들을 좀 받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의 카드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받을 희소식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에요. 일, 사업, 학업, 금전, 특히 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사회적인 인정이라던가 성취감 이런 거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희소식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라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패감에 대한 해소가 있다라고 계속 중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트라우마나 내가 어떤 패배감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요. 인간적인 성숙이라던가 내가 끝끝내는 이 10개의 실패를 딛고 한 번에 성공을 했는데 이 10개의 실패를 쌈 싸먹을 만한 한 번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루게 되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그 여러분들 카드 특징 중에 하나가 재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이제는 꽃필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을 위해서 정말 이 모진 비바람을 견뎌오지 않았나. 여러분들의 재능이 이제는 꽃 피울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첫 발자국이 어리숙하거나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내재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기와 때를 만나서 빛을 발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을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재능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언의 소리, 쓴소리 같은 거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약이 되는 소리는 듣는 게 맞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그게 되겠어? 너가 현실을 모르는 거야 라는 식으로 대안 없는 어떤 지적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깎는 그런 환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예쁘게 피어나는 꽃일수록 그 꽃을 보고 달려드는 좋지 않은 인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것들만 주의하신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좀 받게 되실지. 만능 제주꾼. 자, 이 카드 이렇게 딱 두 조합으로 봤을 땐 공통의 키워드가 인기예요. 인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남들에게 주목을 좀 받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인기를 사용을 해서 뭔가 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인기운을 쓰는 데는 굉장히 좀 다양한 방면이 있는데요. 요즘엔 뭐 자기 PR 시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를 사용하게 되는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신다던가 특히 어떤 재주나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다재다능함 그리고 깊이감이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요게 뭐 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PR 같은 게 굉장히 잘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본다, 조금 어려운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필이 좀 잘 된다던가 여러분들이 괜히 후각이 비쳐서 눈에 띄게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특히 이거 인기를 기반으로 직업을 쓰시는 분들 중에 뭐 오디션을 봐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잘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주목을 굉장히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의 말이 좀 들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식을 받았을 때 말로써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보나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멋있다. 너 진짜 네가 만든 거 대박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활용도를 좀 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풀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화려한 연애도 해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희소식이 여러분들한테 왜 들어오는지 이유를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귀인수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주목받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력자라던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요즘에 워낙에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뷰티 유튜버를 좀 하나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스타일링이나 조언을 좀 들어가지고 내가 그대로 따라해봤더니 그게 나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성들이 나를 볼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게 된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꼭 주변에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조언이라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무언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오디션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그 분야에 있어서 좀 잘 되고 있는 친구라던가 특히 나와 친한 사람일수록 좋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나 조언이라던가 가이드를 따라갔을 때 바로 이 희소식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취업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한테 가이드를 얻고 또는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무언가의 경로를 통해서 조금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투잡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좀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좀 우리 회사에 국한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사용이 많이 되는 재주다.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중개라던가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부업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큰 성과를 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아는 디자이너 한 분이 실제 회사 수입보다 이 부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메인 잡인 것처럼 연봉이 훨씬 더 높아요.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거의 연봉의 1.5배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굉장히 발휘하게 되고 그 재능에 대해서 각광받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콘텐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콘텐츠 하시는 분들 뭐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좀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개인보다는 여러분들보다 성과가 좋은 사람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강사나 강사나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가이드를 받아서 좀 잃어볼 수 있겠고 꼭 그런 분들이 가이드를 준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랑 같이 유튜브에
나오는 콘텐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들께는 좀 좋은 사람을 활용하라 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재능을 굉장히 잘 살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저는 잊고 살았던 재미가 바로 이거였나 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대시가 들어오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바래왔고 내가 꿈꿔왔고 내가 이러한 주목을 받으면 즐겁고 재밌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번 분들 중에서 뭐야 나 관종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관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주는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서 스타시드의 카드는 풀의 카드와 좀 대응이 되는데 오리지널 라이더 화이트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풀의 카드가 이야기하는 어떤 자유로움보다는 이 카드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에 떨어진 씨앗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이 우주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그들만의 DNA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튀어야 되는 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에 대한 발휘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0번의 카드고 매지션이 1번의 카드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계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잠재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게 영혼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길을 좀 잘 못 찾았나 봐요. 여러분들께서 헤매거나 내가 맞지 않는 일, 나한테 맞지 않는 어떤 옷을 입어서 굉장히 상처가 되고 남과 다른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깨달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을 한다던가 타인에게 상처를 좀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살아오셨지 않았나. 근데 이제서는 그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되고 실제 나의 본연의 모습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나만의 길을 좀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기 싫은 일도 하다가 보면 나의 어떤 능력이 좀 올라가게 되고 그 일에 적응하게 되면서 잘하게 되고 이렇게 좀 디벨롭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가끔 가다가 진짜 나랑 핏이 안 맞는 일을 하게 되면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약간 본인 개성이 강해서 나한테 핏이 완전히 맞고 아주 잘 맞는 일을 찾아야만 능력 발휘가 잘 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서야 나한테 맞는 옷을 좀 찾아 입었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저 타인과 좀 달랐을 뿐이다. 남들과 사는 방식이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나 이게 조금 달랐을 뿐이다. 근데 우리는 한두 명의 특별한 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10명, 20명의 다수의 삶들이 가는 방향을 보고 살다 보니까 그 대세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조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하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과거를 딛고 여러분들만의 길을 좀 튀어보실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희소식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로등에 보면 나방들이 막 이렇게 우글우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불빛으로 벌레 유인해가지고 잡는 그런 채집도 있잖아요.
그런 인공의 조명을 좀 여러분들께서는 피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나방이 그 어두운 밤하늘의 달빛을 따라가는 존재래요. 근데 인공의 조명이 너무 밝고 화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쫓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아닌데 그냥 순간 현혹이 돼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달빛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여러분들만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 모여 있으니까 어머, 나도 저기로 가야 되나 보다. 남들이 다 돈을 쫓아가니까 아, 나도 돈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되게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인가 보다 하고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쫓아야 되는 것은 뭐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이 쫓아가는 뭐 그렇게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된 빛을 좀 쫓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카이만이라는 악어가 있는데요. 이 악어 자체, 그러니까 우리 원래 악어가 굉장히 원시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원초적인 에너지, 원시의 힘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타시드를 다 강조하는 카드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원초적인 거, 본래 여러분들 다운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와서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뭔가 막 밖으로 발산을 하고 막 이렇게 남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스스로 침잠할 때 그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 악어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거의 세상의 최초의 생명체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굉장히 원시적이고 원초적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는 카드죠. 이게 바로 스타시드 카드 그 자체를 좀 이야기하고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나의 어떠한 원초적인 본능, 원초적인 재능 같은 것들을 일깨워 보시는 데다가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 그게 전 정말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재능이 확 이렇게 깨어나는, 만개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요거를 잘 살리실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희소식 이후 어떤 것들을 또 이루게 되실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방은 달빛을 따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문의 카드가 나왔어요. 실제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진짜로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받을 희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의 재능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일을 좀 알게 되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본연의 길을 좀 찾게 되시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등대, 내가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내가 명확하게 찾고,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이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서 어쩔 줄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더듬어서라도 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은 엠프레스 카드, 풍요의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부 그 자체를 잃어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는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내재되어 있던 재능, 이런 것들을 쫓았을 뿐인데 금전은 그대로 그냥 따라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풍요롭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내 재능을 쓰려고 연예인 되신 분들이 결국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금전적인 부를 이루게 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으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의 내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거 고민 많죠. 투잡이라도 좋으니까요. 일단 한번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잘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악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될 건데, 저게 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포자기한 채로 남들 하는 것만 구경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뛰어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움직여 주시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그 세상이 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새 한 마리가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 하나, 감자 하나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한테 찝찝거리면서 일로 가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넌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받게 되실지. 일단 좀 둘 다 카드상 보여지고 있는 게 여자가 나와 있죠? 원래 이 6개의 이모션스 카드는 어떤 성별이 중요한 카드는 아니기는 해요. 성별이 중요한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이 카드에서는 어떤 여성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메인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받게 된다라던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소식을 좀 받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라고 하는 게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희소식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이런 쪽에서 받게 되는 희소식이 나한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지금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여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위여사제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주는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자 상사 아니면 고위여사제 같은 이미지를 갖는 여성분, 이런 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좀 만났다가 헤어졌던 연인이 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필이면 고위여사제 카드가 좀 나와 있는데 이 고위여사제 카드는 조금 냉랭한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그 겉의 모습이 냉랭한 거지 내면 자체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역할 때문에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좀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서 특히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좀 헤어졌던 전 연인에게 어떤 소식을 좀 받게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는요, 조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구체화해봐야 정확한 이슈가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또 남성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는 다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성 그것도 굉장히 꼰대 오브 꼰대들이 좀 좋습니다. 일단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자기 주관이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인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게 될 소식은 이 여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식이고, 이 소식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주관이나 소신, 고집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니까 옛 연인과 좀 다시 한번 이어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너무 거기에만 지엽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성공이라던가 좋은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루시는 게 먼저이신 것 같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잘 됐다, 승진을 했다,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것들, 본인의 면이나 자존심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소식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1차로 들어오고 그와 연결이 된 어떤 희소식을 좀 받게 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들어오는 희소식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됐던 거, 여러분들이 놓치셨던 거, 아니면 내가 그리워하고 있던 거에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뭔가 성과가 있다던가 좋은 소식이 있다던가 하면 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본다던가, 물론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좀 퍼지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정도면 소문이 좀 퍼지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받을 희소식 하나를 좀 리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희소식이 연타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일단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에 연결된 희소식이 궁극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이 좀 많으신 분들인가? 일단은 여러분들의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성취, 뭐 승진운이라던가 내가 뭐 사업을 좀 했는데 속에 성과가 있었다던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연애적인 부분은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이쪽 사회적인 부분에 더 잘 만들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3개월간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희소식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정확한 정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갖는 의미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나의 진정한 자유를 좀 얻게 되고, 그리고 왕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황제, 킹 오브 펜타클, 킹 오브 컵스 카드. 근데 사실 킹 오브 컵스 카드는 뭔가 꼰대스러움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일단 이 두 카드에 비해서는 포용력이라던가 이해력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보듬고 간다던가 이런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그 연인 수로 좀 보여지고 있고,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요거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타로 카드도 그렇고 뭐 제 리딩은 더욱더 그렇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연애적인 부분 측면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중점이 되는 게 보통 여성분들이 중점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지금 3번 카드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남성분들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이유라고 해요.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유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분명한 부부의 연이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 기혼자이신 분들이 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이 소식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와이프가 지금
고위 여사제로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아이를 좀 갖게 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어떠한 행복이라던가 내가 가장으로서 좀 바로 서게 된다던가 온전한 나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을 하게 된다던가 황제의 카드가 좀 그런 카드예요. 내가 나의 세상을 구축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축하는 세상 자체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부부만 이렇게 둘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자식까지 이렇게 있는 구색이 이렇게 가족 구성원의 어떤 합이 좀 들어있는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인 경우에는요, 지금 주체를 남성분들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거의 어떤 인연과 결합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재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다라고 하면 과거의 인연분의 특성은 굉장히 꼰대스럽거나 자기주관이 강하다거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좀 포용하고 받아주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연락을 먼저 취한다 하더라도 재회로서 응답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뽑아주셨다라고 하면 3번분들이 이걸 어떻게 좀 들어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냉랭해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여리고 그리고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내 삶에서 이 어떠한 행복 같은 거 있잖아요. 본연의 행복 같은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좀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게 남녀 공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회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연인 수, 결혼 수, 인연 수, 그리고 결혼했고 이러신 분들은 자식 수가 좀 됩니다. 자식까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서는 다른 번호를 골라보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카드는 제너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희소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생명체들이 일단 나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나와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쟁쟁한 인물들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고위 여사제도 그렇고 황제, 킹 오브 펜타클, 킹 오브 컵스, 뭐 스타시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조금 약하다는 게 이거 식스 오브 이모션스 카드 하나 정도인데, 어쨌든 간 인물이 굉장히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 카드들이 특징적으로 나와 있고, 굉장히 한자리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코트 카드라던가 메이저 카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분명하게 남녀의 성별이 확 갈리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샤크라는 이 카드는요, 상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풍당당하죠. 바다의 포식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감이라던가 당당함이라던가 자기 주관, 소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들이랑 맥락이 너무 닿아있죠. 특히 정말 당당하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수줍음을 탄다던가 상대방한테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전전긍긍하다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시고요. 연락을 여러분들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시면 좋고요. 특히 상어 카드는 기회를 좀 이야기하기도 해서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놓치지 말고 잡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좀 속이 성취해서 눈앞에 당당하게 상대방에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연락하셔가지고
그 사람 잡고 싶은 사람 한번 잡아보라 이런 이야기도 좀 돼요. 자, 그리고 개구리 카드가 약간 그 정화의 이미지나 몸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그루밍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에너지를 좀 갖고 있는 카드예요. 이제 개구리 자체가 원래 그 피부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윤기가 흐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자기관리라던가 정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는 곳들 요즘에 많이 보이나요? 그죠? 땅이 좀 오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구리 잘 안 보이긴 하죠. 근데 이 개구리가 있는 곳을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기도 하고 맑고 되게 좋은 환경이다라고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의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 그러면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을 정화하라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대방과의 감정 상황에서 뭔가 둘 다 제가 봤을 땐 자존심 끝판왕이신 것 같은데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우리가 앙금이 있었다.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있었다.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그것들을 좀 풀어내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방 앞에 좀 당당히 나서신 다음에 어떤 앙금이라던가 오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좀 깨끗이 한번 풀어보라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분들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던가 오해를 한다던가 강짜를 부린다던가 이러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차분히 대화를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좀 말끔해지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희소식을 받은 이후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될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축배를 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마주 앉아서 술잔 기울이면서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데스카드는 어떤 우리 관계의 전환점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데스카드 자체가 뭐 사실 어떤 전환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밝아오는. 그래서 실제 지금 3번 카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까지 뭐 연애운이 안 좋았어요. 과거에 헤어진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울했던 어떤 시기가 전환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회가 돼서 이 사람과 정말 새롭게 세상을 꿈꿔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합을 맞춰갈 수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새 시작에 대한 이야기,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저는 뭐 재결합이나 재회라던가 이쪽에 확실히 조금 포커스가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로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이가 생겨야 하는 뭐 일련의 사건들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약간 서먹하다던가 어떤 이슈가 있었다던가 이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소식이라던가 좋은 성과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서 이 상대방 배우자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만한 일이 계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때 한번 기회를 좀 잘 잡아보셔가지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어떤 오해라던가 앙금이라던가 서운했던 점 좀 잘 털어보신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축배를 들 만큼 좋은 희소식을 받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2차, 3차로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사람이다, 나의 가정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좀 붙잡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관계가 조금 자연히 잘 풀려나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로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운명의 흐름에 순행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해서 뭔가 구태여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열기구 집 한 칸을 얻으셔가지고 이 방향대로만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운명이 여러분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상대방과 함께 잘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적인 부분, 관계성에서 어떤 해소의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소가 되는 게 어떤 일련의 희소식을 계속 1차, 2차, 3차를 타고 오는 느낌들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드디어 안정된 나의 가정, 나의 집, 내 운명이 잘 흘러가는 것들을 다 느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진짜 지금까지 저는 연애사가 좀 불안했어요. 가정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게 좀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좀 잘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받으실지. 악연을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리딩을 하다 보면 요 리딩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진짜 요거는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를 해야 뭘 들여놔요. 내가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 막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이러면 이게 뭐 쓰레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씻어놓고 정말 청소를 막 잘 해놔가지고 제대로 된 곳에다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보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냐? 청소해야 되죠. 우리가 운기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해내고 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좋지 않았던 무언가들을 끊어내는 게 바로 희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나 이런 상황을 조금 끊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 나한테 좀 해가 되고 있었던 사람, 요거는 좀 안타깝게도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좀 생겨가지고 이 사람과 정리하고 가는 게 나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다 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절단하고 간다, 끊어내고 간다 이런 게 쉽지만은 않기는 해요. 불편하죠. 애시당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그 한 명이 내 인생을 흐리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이제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끊어내고 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운기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 인생에 잘못 들어온 사람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던가 내 인생을 굉장히 망쳐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예시를 좀 많이 드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주간 알바, 야간 알바 쓸 거잖아요. 근데 주간 알바가 너무 안 좋은 친구야. 이 친구가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가고 쓰레기도 안 비워놓고 가고 막 이래. 그럼 야간 알바하는 성실한 친구가 사장님 주간 알바하는 저 친구 같이 일 못하겠어요. 이 친구가 일해놓고 가니까 일에 너무 지장을 많이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간에 일하는 쟤 좀 힘든 애야 좀 봐줘 막 이런 식으로 좀 하잖아요. 그럼 그만두는 쪽은 성실하게 일하던 야간 알바 친구예요. 뭔지 아시죠? 내 인생에서 안 좋은 사람 걸러내고 가고 안 좋은 상황을 끝내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을 남겨놓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이 왜 일어나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셨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좀 약해서일 수도 있고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해서일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됐든 회사가 됐든 내가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고찰을 했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었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했었고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끊어내고 가는 게 좋은 결단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성적인 부분, 이해타산적인 부분만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두고 봤을 때, 내 인생 전반을 두고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옳은 걸까?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지만 결국에는 정리하고 간다. 내가 청소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의 결정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희소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안 좋았던 사람을 끊어내려고 했던 노력이 이제 조금 된다라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정리를 조금 잘하고 가시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함이 없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한테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잘했다.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했어야만 됐다 라는 게 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후회라던가 이런 게 남는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이 결정을 하시고 이 운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고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 환경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발목을 좀 잡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걸 끊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진짜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자기 재능을 발휘를 못한다던가 뭐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능력 좋은 사람이 좀 부족한 조직에 속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딱 끊어내고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한 속도감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 이 사람 또는 이 조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굉장히 더 진취적이고 더 발전적인 삶을 사셨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끊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안 좋은 상황이나 사람이나 뭐 회사라던가 이런 외부 요인일 수도 있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다른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만든 나의 어떤 편견, 나의 어떤 허들,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발목 잡을 수도 있겠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끊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극복한다라는 부분도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이나 결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운 이런 것들을 좀 받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좀 매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발목에 어떤 족쇄 같은 거죠. 내가 분명히 풀고 나올 수 있었던 족쇄였는데 어떤 이유로 내가 좀 마음이 약해서 뭐 아니면 내가 정한 어떤 규칙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 족쇄를 계속 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그냥 활활 날아다니면서 100m를 갔는데 여러분들은 1m, 2m만 갔던 거예요. 근데 족쇄를 딱 풀고 났더니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이 족쇄가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여 왔으니까.
그렇게 내 삶의 추진력, 어떤 속도, 내 삶의 방향성을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희소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스노우 카드가 들었네요. 예쁜 카드예요, 진짜로. 밤하늘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는 그 눈, 고요한 눈 자체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 카드와 맥락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잘 생각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시끄럽게 어떤 환경 속에서 남들의 조언에 들어가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내면을 고찰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조용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떤 순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넓은 들판에 어떤 숲속에 고요하게 내리는 눈을 보면 우리는 굉장한 다양한 감정들,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 내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눈이 내리는 계절은 아니지만 이 고요가 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새벽 시간이라던가 정말 남들이 없는 그런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깊게 생각을 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고찰을 하실 때 더욱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나게도 이 도마뱀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뱀은 위기의 순간에 꼬리를 딱 잘라내죠. 잘라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좀 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잘라낼 수 있는 어떤 용기, 과단성, 현명함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요한 가운데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매몰되어 있고 무엇에 잡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을 깊이 한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라내고 간다라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사항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 인생의 추진력을 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것에 좀 잡혀 있었으니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해서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3개월 이내에 받으실 소식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좋은 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희소식 이후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실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템퍼런스 5개의 완드, 내 안에 나의 싸움. 사실 5개의 완드 카드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정이나 못난 나와 잘난 내가 싸워가지고 뭐 이런 거죠.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지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안 하고 치킨 먹고 이러면. 그죠? 그럴 때 이제 5개의 완드 카드가 나와요. 내 의지 2개가 싸우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의지, 살을 빼고 싶다는 의지. 근데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어떤 나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템퍼런스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더 좋은 방향을 향해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곳에서 큰 물로 이어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지금은 졸졸 흐르는 갯물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를 딱 잘라내고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고 또 그 단계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더 큰 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삶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매여 있었던 거 이거 하나만 끊어내고 갔을 뿐인데 내가 환경이 달라진다던가 생각이 달라진다던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찾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분명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이 잘 흘러갈 수 있었는데
있는데 그동안 뭐에 고여 있었는지 참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풀려나가실 거고 정말 순행하실 거예요. 이것만 치워주신다라고 하면. 뭔지 아시겠죠? 자, 이 결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답답했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의외로 내 물줄기를 막고 있었던 장애물 하나만 채우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민 많이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댄스 카드가 나오면서 운은 여러분들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운은 여러분들 편이니까. 이 외줄에서 춤을 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외줄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중심 잡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의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운이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올려 줄 것이니까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끊어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늘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니까. 이 세븐 오브 보이스 카드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꼬시거나 여러분들을 현혹시킨다던가 좋은 조건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끊어내고 가시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다 하더라도 하늘에 오는 여러분들 편이니까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자신감 한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소식 어떤 소식인지 나이트 오브 보이스, 5개의 보이스 다 칼카드로 들어가서 사실 사회적인 운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뭐 인간관계 이것도 해당은 되는데요. 일단은 보이스 카드가 가지고 있는 FM적인 의미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조금 들어오실 건데 이 기회는 다른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부분들이랑 양립할 수가 없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직 제안 같은 게 오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좀 그만둔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3일은 이 회사, 뭐 이틀은 저 회사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뭐 2개씩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조금 강요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기회가 아무래도 제 눈에는 좀 좋아 보이기는 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롭게 들어오는 기회가 하필 이 카드에서는 페가수스의 이미지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페가수스라고 하는 그 환상 속의 동물 자체가 한번 떠나면 잘 못 잡는 그런 존재죠. 환상 속의 동물이기도 하고 좀 그런 신화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회가 좀 일회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희소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놓치면 잡기 힘든 소식처럼 보이고 있어서 요거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의사표명을 좀 하셔야 되고 페가수스가 여러분들 앞에 딱 내려앉았을 때 그 등어리에 좀 올라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끊어내고 가야 되거나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고 갈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내가 포기한 것이 나의 승리로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운으로 좀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어떤 뉴페이스가 훨씬 더 강렬하게 좀 보이고 있어서
뉴페이스가 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어떤 재회상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실 수 있는데요. 물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을 만 하겠죠. 근데 고민을 조금 동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 사람, 이성을 좀 잡아달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크게 들어올 희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약간 그 결혼 정년기이실까요? 일단 첫 번째, 연애운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년기에 뭔가 여러분들의 뭐 조상님이라던가, 이게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진짜로 조상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맺어주는 인연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좀 붙어주는 인연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인연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연애라던가, 연애수로 받아가시는 분들은 연애라던가 뭐 결혼이라던가 이런 거 조금 회의적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맺어지는 인연이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이 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운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니까 이 운적으로 온 거 제대로 좀 기회로서 잡아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회사와 관련이 돼 있어서, 사회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돼 있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방황을 좀 했었는데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복은 많아도 돈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돈복으로서 귀결될 수 있는 기회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가정주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돈이 될 만한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포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될 만한 무언가를 좀 잡았는데 동일한 날 뭐 약속이 있다던가 중요한 모임이 있다던가 이러면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한다던가 그 모임에서 조금 면피를 하면서라도 좀 빠져나와서 시간을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움직임이에요. 무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진짜 어떤 금전이나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심란했던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소식이라서 금전이라던가 사회적인 부분이라던가 이쪽에 좀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소식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성운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카드가 보이면, 자, 여러분들 인생에 둘도 없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진짜 금전운이 너무 좋아질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생에 갖는 의미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돈 벌 수 있는 기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이하게도 기회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리고 금전을 좀 좋게 만들 것이다, 이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게 금전운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서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킹 오브 크리스탈 카드, 금전의 왕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돈이 될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오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로서, 기회로서 이렇게 온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성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성운으로 받아가시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트 오브 보이스 카드도 그렇고 이 보이스 에너지도 그렇고 완드 에너지도 그렇고 남성성을 의미하는 카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슈트 자체가 남성의 어떤 그 파워풀한 에너지를 좀 의미하고 있는 카드고, 이 타로 카드가 만들어지던 시대 자체가 원래 남자 여자를 좀 많이 가르던 시대다 보니까 그 슈트 자체도 좀 많이 나눠줘요. 근데 하필이면 남성성을 상징하는 슈트로만 이렇게 남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코트 카드는 인물을 좀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물 카드가 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솔로분들이고 또는 아니면 재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대방을 조금 소원하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페이스가 조금 생기는 건데, 이 상대방 남성분이 남성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남성성만 강한 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가 붙어주는 사람이라던가 실제 집안이 좋은 사람이라던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수성가를 했다던가 아니면 실제 집안이 조금 돈이 있는 집안이라던가 이런 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대가 되게 셀 거예요, 이 상대방 남성분들은.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결정을 해말 이거를 굉장히 강요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큰 사람이 좀 들어왔다,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좀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초적인 성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초 싫은데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향 자체가 뭔가 세심하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굉장히 남성성이 강합니다. 요거는 조금 참고로 들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이 희소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이거 진짜 기회 제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거 진짜 기회로서 잘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딧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죽는 곤충이에요. 그죠? 반딧불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반짝일 때 내 것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운이 반짝 들어온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운으로 가지고 가시던 진짜 이성운으로 가지고 가시던 반짝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이거 그냥 흐지부지 남의 거 될 수도 있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당연한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필연적으로 오는 거는 맞아요. 어떤 운기적인 측면이라던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조상님이 도와주는 인연수 이런 건데, 이것도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짝 붙어주는 인연이라서 요거 여러분들 기회가 됐을 때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서도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새벽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새벽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과 아침 사이 그 찰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가 아니다 싶으면 확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다 싶으면 그냥 다 여러분들이 내던져서 잡아주셔야 되겠다. 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좀 반짝 들어오는 기회, 반짝 들어오는 운, 이것만 잡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금전운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전운이 휙 뒤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뭐 포기해야 되고 있다던가 이런 거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좀 내려주셔야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희소식 받은 그 이유, 어떤 것들을 이루실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카드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사실 문카드가 길을 잃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심란하다라던가 고민을 많이 한다라던가 이런 키워드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문의 에너지는 길을 비추는 등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길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등대의 불빛이 꺼지기 전에 내가 빨리 이것을 잡아서 나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경로가 되어줄 것이고 내 인생의 불빛이 되어줄 것이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해가 떠가지고 드디어 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카드가 가을의 카드예요. 자, 반짝 들어오실 거예요. 이 리딩이 올라가는 시점 9월이죠. 9, 10, 11 가을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을에 반짝이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그 이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질문으로 뽑았기 때문에 가을이 주고 있는 결실, 풍요로움, 가족과 함께 나누는 화목함,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을 맞이하실 거고요. 실제 풍요에 대한 키워드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을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이 기회가 제가 사회적인 운기라던가 뭐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이성운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뭐 청약이라던가 이런 형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단어가 붙을 만한 것들이라 라고 하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좀 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내가 기회비용은 조금 지불해야 되는 어떤 선택이다. 이런 거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니까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카드가 좀 많이 보이는데, 문댄스 카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발을 내딛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외줄에서 춤을 추라라는 이야기예요. 외줄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대요.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던져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다라고 하면 하늘의 운이 여러분들을 계속 위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예요. 기회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과감한 선택, 결심을 딱 하시고 행동을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운명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최대한 여러분들이 돋보이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금전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좋고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필연적으로 받으실 희소식, 그리고 그 희소식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좀 다양한 리딩이 나왔던 것 같고 유난히 이번에는 연애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떤 리딩이 되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희소식을 본인 것으로 꽉 잡아서 정말 좋은 소식 만드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 있으시면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리딩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